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줄고 상용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부산 지역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달 기준 최근 3년간 3%를 유지하던 실업률도 2.8%로 내려왔습니다.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5세 이상 인구는 10,000명이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상용 근로자 수가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94만 명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9만 명이 줄었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수 역시 3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취업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용 근로자가 안 늘면 조금 심각한 좀 상황이 되는데 지표상으로 볼 때는 이제 상용 근로자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구인 인원은 9만 1천여 명, 채용 인원은 8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10%를 유지하던 미충원율이 6.5%로 낮아졌는데 그만큼 일자리 미스매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조업 중인 선박엔 상어가 잡히는 등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 해안가에 나온 119 수상구조대가 커다란 뜰채를 바닷물에 휘두릅니다. 물속에서 나온 묵직한 뜰채에는 젤리 같은 해파리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해파리 개체가 폭증해 소방구조대가 수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196건에 달했고 어제 하루에만 무려 39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쏘임 사고는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부산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개체 수가 급증해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로 평소보다 많은 담수가 바다에 유입되면서 해파리 개체 수가 폭증했고 한반도 해안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홍수가 나면서 먹이 조건이 굉장히 좋아져서 해파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해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영도 앞바다에서는 몸길이 2m가 넘는 대형 상어가 이번 달에만 2차례나 어선 그물에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들의 모습은 사람을 해치기로 유명한 백상아리와 비슷하지만 확인 결과 다른 종류인 악상어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는 부산 앞바다에 자주 나타나는 상어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극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산시의회에 입성한 서지현 의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기간에 또다시 당론을 위반한 서지현 부산시의원을 오늘 제명했습니다. 서 의원의 제명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친이낙연계인 서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새로운 미래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던 민주당은 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넘겼고 석 달 뒤 당원 자격 1년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달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 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역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엑스포 국정조사를 공약했고 기자회견 다음 날엔 민주당 동료 의원이 시의회에서 엑스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진 서 의원의 기자회견을 당론 위반으로 보고 추가 징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한 게 아니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 의원입니다.
변함없이 의정 활동에 충실하겠습니다. 경쟁보다 부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좀 잘 마련하는 정치 풍토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 의원이 제명되면서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3석으로 늘었던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석은 다시 2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1만 4천호로 부산 전체 주택수의 8.6%를 차지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인구는 328만 명으로 5년 만에 11만 6천 명 줄었고 고령 인구가 73만 4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외국인은 6만 3천 명 살고 있어 한 해 전보다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특허 기술 거래가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기업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전국 대비 부산의 특허 출원은 3.36%에 그쳤고 분야는 기계가 23.6%, 전기 22.4% 순이었습니다. 부산의 주요 거래 기술은 신발 섬유 등 소비재 물품과 기계, 운송 같은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컴퓨터와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와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북구는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극장 등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한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명 에코파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수상극장과 함께 자연생태 체험장, 캠핑시설 등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문화 기반 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핵심인 수상극장은 수상 플랫폼을 설치하고 대형 스크린을 띄워 영화나 미디어 아트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날씨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은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31.4도, 습도는 6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